새벽 5시. 고속도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만남의 광장이라 불리는 전국 매출 1위 휴게소의 주방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거대한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가스 화구 위로 파란 불꽃이 일제히 솟아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요리사 김철수 씨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앞치마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늘 하루 튀겨내야 할 돈가스용 돼지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오늘 연휴 첫날이라 점심때만 2,000명은 넘게 몰릴 것 같습니다. 재료 준비 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방 보조로 일하는 박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딱 정해진 만큼만 해. 더 팔아봤자 우리한테 남는 거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곳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백만 명, 매출 500억 원. 웬만한 중견기업 부럽지 않은 엄청난 숫자였죠. 사람들은 주차장에 빽빽하게 들어찬 자동차들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기 사장님은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겠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는 철수 씨 같은 입점업체 사장님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수 씨가 처음 이 휴게소에 입점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입소문을 탔던 그에게 휴게소 운영사 측에서 먼저 입점 제의를 해왔던 겁니다. 김 사장님, 우리 휴게소는 전국 1등입니다. 유동인구만 하루에 몇만 명이에요. 들어오시기만 하면 대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운영사 팀장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철수 씨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내 식당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데 휴게소에서는 못해도 10배는 팔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돈가스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고급 제주산 돼지고기를 계약했습니다. 오픈 첫 달, 매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키오스크 앞에 줄이 50m씩 늘어섰고 번호표를 뽑은 손님들이 식당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루 매출 1,000만 원. 철수 씨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힐 숫자를 상상하면 다리 아픈 줄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첫 정산서가 날아온 날, 철수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매출 3억 원, 지급 예정액 1억 2천만 원. 이게 무슨 소리야? 매출이 3억인데 왜 들어오는 돈이 1억 2천이야?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훑어내려가던 철수 씨의 시선이 수수료 항목에 멈췄습니다. 매출 수수료 45%, 3억 원의 매출 중 무려 1억 3,500만 원이 운영사 수수료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당장 운영사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팀장님, 이게 뭡니까? 수수료가 45%라니요? 재료비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저는 뭘 먹고 삽니까? 하지만 계약 당시 그렇게 친절했던 팀장의 태도는 차갑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계약서 안 보셨습니까? 여기 8조 2항 보세요. 매출 연동 수수료를 45%. 우리 휴게소는 자리가 좋잖아요. 손님 모셔다 드리는 값이 얼만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면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줄 선 업체가 수십 군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비용과 설비 투자로 수억 원을 쓴 상태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는 억울함을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수 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숫자와의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먹는 12,000원짜리 돈가스 한 접시. 손님이 카드를 긁는 순간 5,400원이 운영사 통장으로 즉시 이체됩니다. 철수 씨 손에 남는 건 6,600원. 여기서 고기, 빵가루, 튀김기름, 소스 같은 재료비를 빼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제주산 고기를 썼더니 재료비만 4,000원이 넘습니다. 남은 돈 2,600원. 여기서 주방 이모님들 월급, 홀 직원 인건비를 뺍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도 나갑니다. 모든 걸 다 제하고 나니 돈가스 한 그릇을 팔아서 철수 씨가 손에 쥐는 돈은 고작 300원이었습니다. 300원.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돈을 벌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새벽 주방, 끓는 기름솥 앞에서 철수 씨는 자주 섞인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하루에 1,000그릇을 팔아도 순이익은 30만 원.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900만 원입니다. 큰 돈 같나요? 여기서 초기 투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사실상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임대료라는 또 다른 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호두과자 가게 최 사장이 울상을 지으며 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 들었어? 이번에 운영사가 바뀐대. 네? 운영사가 바뀌어요? 매출 500억이나 나오는 이 알짜배기를 왜요? 그게 말이야, 적자래. 운영사도 적자라서 손 털고 나가는 거래. 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점 업체한테서 45%나 떼어가는 운영사가 적자라니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운영사가 도로공사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운영사는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임대료를 써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임대료가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고정비라는 점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도로는 뚫려 있고 임대료는 나가야 했습니다. 운영사는 그 막대한 임대료를 메우기 위해 입점업체들의 수수료를 쥐어짜야만 했고 입점업체들은 그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거나 재료를 싼 걸로 바꿔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철수 씨는 주방 구석에 놓인 살포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운영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해 다음 달부터 수수료율을 3% 인상합니다. 이제 48%를 떼어가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철수 씨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재료의 질을 낮추거나.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게소 음식 가격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으니까요. 라면 한 그릇에 8,000원이라니 차라리 굶고 만다. 맛이라도 있으면 몰라. 학교 급식보다 못한 걸 저 돈 주고 먹으라고? 철수 씨도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비싼 돈을 내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푸드코트보다 이곳 허허벌팡 휴게소의 수수료가 2배나 비싼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들어온 고기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주방보조 박군이 쭈뼛거리며 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원가를 맞추기 위해 거래처를 바꾼 게 화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반품시켰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써. 튀김옷 좀 두껍게 입히고 소스 듬뿍 뿌리면 몰라.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를 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자기 변명이 그를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홀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이걸 음식이라고 파는 거야? 한 중년 남성이 먹다만 돈가스 접시를 카운터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철수 씨가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게 고기야, 튀김 반죽이야. 고기는 정이짱처럼 얇고 기름 냄새는 진동을 하고 15,000원이나 받아 먹으면서 양심이 있어 없어? 손님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주변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됐어. 다시 노나봐라. 휴게소 음식이 다 그렇지 뭐. 퇴! 손님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고 철수 씨는 덩그러니 남겨진 식은 돈가스 접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식당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 나는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파는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 걸까? 그날 밤 철수 씨는 영업이 끝난 텅 빈 식당에 앉아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옆집 호두과자 최 사장도 슬그머니 합석했습니다. 김 사장, 너무 마음 쓰지 마. 여기 구조가 원래 그래.
우리도 죽겠어.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간다고 컴플레인 들어오는데 호두 가격이 2배가 올랐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최 사장이 마른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며 한탄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죽어라 일해서 수수료 내느라 빈털터리고 손님들은 비싸고 맛없다고 화내고 운영사도 적자라고 난리고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하는 거예요? 철수 씨의 질문에 최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지. 도로공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들. 진짜 주인이요? 금융자본 말이야. 맥커리니 뭐니 하는 외국계 펀드들. 걔네들은 손해 안 봐.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대. 철수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당수 바 거대 금융자본의 투자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옥죄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리스크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휴게소 지어줄게. 대신 매년 수익률 10% 보장해줘. 장사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줘. 이 완벽한 땅 짚고 헤엄치기 게임판에서 리스크를 떠안는 건 오직 힘없는 입점업체들과 선택권 없는 소비자들 뿐이었습니다. 금융자본은 빨대만 꽂고 앉아서 꿀을 빨아먹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운영사, 입점업체, 소비자는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철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2시 고속도로 위로 화물차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 기사님들도 밥은 먹어야 할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 들어와 8,000원짜리 불어터진 라면을 먹어야 하는 그들의 처지나 그걸 팔아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독점 시스템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가짐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주방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고기 두께 다시 늘린다. 기름도 매일 갈아. 박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원가가 적자 날 텐데요? 알아.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망하더라도 쪽팔리게 망하진 말자. 적어도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욕하는 소리는 안 듣고 싶다. 철수 씨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비록 시스템을 바꿀 힘은 없지만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질을 높이자마자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사에서는 수수료 입금이 늦어진다고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까지 미입금분 해결 안 되면 계약 해지입니다. 아시죠? 전화기 너머 매니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전기차 충전소가 보였습니다. 테슬라 한 대가 충전을 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차 안에서 무료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게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분이나 충전을 하면서도 휴게소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게 우리의 미래구나. 철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주유소 매출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사람들은 충전하는 동안 휴게소에 더 오래 머물겠지만 지금처럼 비싸고 맛없는 음식만 판다면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을 겁니다. 미국 텍사스에는 버키스라는 휴게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놀이공원 같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맛있는 바비큐, 사고 싶은 기념품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명소라고요. 직원들 시급도 높아서 모두가 웃으며 일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 왜 우리는 서로를 쥐어짜야만 굴러가는 걸까? 철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정부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뜰 간식이니 뭐니 하며 싼 메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지만 수수료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가격만 낮추라니 결국 양을 줄이는 꼼수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달리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휴게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한 불빛, 쉼터, 안식처.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누군가의 한숨과 눈물이 밴 곳. 그는 차를 세우고 휴게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김철수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누군가는 비싼 돈을 내고 기분만 상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바뀌어야 해. 이대로는 다 죽어.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방송국 기자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며칠 전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거절했던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만남의 광장 돈가스집 사장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수 씨의 등 뒤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업계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존을 넘어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 갇힌 모든 이들을 위한 외침이어야 했으니까요.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가장 짙을 때 물러간다고 했던가요? 철수 씨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튀김기 예열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깨어났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들에게 이곳이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되는 날이 올까요? 철수 씨는 갓 튀겨낸 바삭한 돈가스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주방을 울렸습니다. 삭, 삭, 삭.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벽을 향해 던지는 작은 돌멩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돈가스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비록 시스템은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오늘 하루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날이, 손님들이 진심으로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튀김옷 속에 버무려 넣으며 철수 씨는 다시 뜨거운 기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신기루처럼 사라질 꿈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그 휴게소 음식, 그 속에 담긴 진짜 가격표를 이제는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철수 씨가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결심한 그날 이후 휴게소 내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운영사 측에서는 눈치 빠르게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깐깐하게 위생점검을 나왔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심할서를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 요즘 외부 사람이랑 자주 통화하더라. 조심해. 바닥 줘봐. 매니저 박 씨가 지나가듯 던진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자를 만나 자신이 정리해둔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한 증거는 바로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라면 한 그릇의 원가 구조였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라면 하나 끓여서 얼마나 남습니까? 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손님이 6,500원 내고 라면을 드시죠? 그럼 일단 면이랑 스프, 계란, 파, 단무지, 재료비가 1,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요즘 밥값이 금값인 거 아시죠? 그래도 이건 아끼면 안 돼요. 맛이 변하니까. 그럼 5,000원 남네요. 천만의 말씀요. 라면 끓이는 이모님 시급, 설거지하는 알바생 인건비 따지면 한 그릇당 1,000원은 잡아야 해요. 그럼 4,000원 남죠? 여기서 이제 마법이 일어납니다. 철수 씨가 펜으로 종이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운영사 수수료 45.7%, 약 2,970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4,000원에서 2,970원 빼면 1,030원 남습니다. 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절반 가까이를 그냥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자리를 빌려줬다는 명목이죠. 자, 이제 1,030원 남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게 그릇당 400원 꼴입니다. 그럼 630원 남죠? 여기서 카드 수수료 100원 또 빠집니다. 최종적으로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530원입니다. 530원이요? 네, 근데 이것도 장사 잘 될 때 얘기고 라면 끓이다 실수해서 버리거나 김치 많이 드시는 손님 오면 그냥 적자예요.
사장인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그릇 팔아봤자 200원, 300원, 버스비도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김 쐬면서 라면 500그릇 팔아도 10만 원 벌까 말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과 땀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빨대에 의해 무참히 착취당하고 있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철수 씨는 얼마 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인이 보여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도시락 사진이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정갈한 반찬에 윤기가 흐르는 쌀밥. 가격은 한국 돈으로 8,000원 정도. 일본은 수수료가 15%래요. 15%.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 재료에 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재료 쓰니까 맛있고, 맛있으니까 손님이 오고, 손님이 오니까 사장도 돈 벌고, 운영사도 돈 벌고. 이게 선순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높으니 원가를 깎아야 하고, 싼 재료를 쓰니 맛이 없고, 맛이 없으니 손님이 불평하고, 손님이 줄어드니 운영사는 수수료를 더 올리고,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수수료 체계의 개혁뿐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돌아간 뒤 철수 씨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정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인 딸의 등록금, 아내의 병원비. 아빠, 힘들면 그만해. 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못 바꾸더라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해야 해.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옆집 호두과자 최 사장, 편의점 박 여사, 커피숍 청년까지. 입점 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김 사장, 혼자 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최 사장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자네가 총태 맨 거. 겁쟁이처럼 숨어서 미안하네. 근데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같이 싸우자고. 그들의 눈빛에서 철수 씨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참고 있었을 뿐 분노는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작전을 짰습니다. 휴게소의 실태를 알리는 전단지를 만들고 고객들에게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팔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 소박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기로 결의했습니다. 물론 운영사가 떼어내라고 난리를 치겠지만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휴게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 매장마다 붙은 호소문에 손님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수수료가 50%나 된대?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비쌌던 거야? 사장님들이 다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비난 대신 동정의 눈빛을 보내주었고 어떤 분들은 힘내세요 라며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킨 건 바로 불합리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운영사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 직원들이 들이닥쳐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야. 운영사 본부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겁에 질린 알바생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뛰쳐나와 용역 직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내 가게야. 내가 내 돈 내고 장사하는 곳이라고. 이보세요, 김 사장. 계약 위반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계약? 당신들이 말하는 그 노예 계약? 그래, 나가라면 나갈게. 근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철수 씨가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철수 씨가 노리던 바였습니다. 이 소란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이 불공정한 횡포가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파는 8,000원짜리 국밥 재료비 3,000원도 안 됩니다. 더 좋은 고기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4,000원을 저 사람들이 앉아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공정한 시장입니까? 철수 씨의 절규는 휴게소 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철수 씨를 향한 응원이자 부조리한 시스템을 향한 시민들의 경고였습니다. 이 사건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샵 휴게소의 진실, 샵 45% 수수료,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며칠 뒤 철수 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국회에서도 휴게소 수수료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섰고 도로공사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잠시 몸을 사릴 뿐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상생협력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하지만 실속은 없는 미봉책들을 내놓으며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변화였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어서면서 휴게소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충전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수수료 몇 %를 깎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요. 휴게소라는 공간의 정의 자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잠깐 들러서 화장실 가고 대충 때우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어가는 여행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여 중간 마진을 없애거나 지역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여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철수 씨의 가게는 결국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쫓겨나듯 휴게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짐을 싣고 떠나는 트럭 안에서 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휴게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졌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이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아있는 상인들은 이제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져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다음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혀를 차며 대충 먹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의 이면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철수 씨는 지금 시내 한적한 골목에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돈가스는 두툼하고 육즙이 가득합니다. 가격은 휴게소보다 훨씬 쌉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먹고 행복한 표정으로 나갑니다. 철수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만남의 광장은 화려한 간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땀과 합리적인 대가가 오가는 곳,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고속도로 위에 그 거대한 성이 언젠가는 탐욕을 버리고 진짜 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철수 씨는 오늘도 묵묵히 고기를 두드립니다. 탕, 탕, 탕. 그 소리가 세상의 모든 불공정한 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